대선판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랐는데요. 2, 3위와 간소한 차이고 오차 범위 내에 1위이긴 합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신드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떨지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예, 전화하네요. 오늘은 직접 안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최근 나온 이 조사 한길 리서치 한 곳에서만 나온 것이라서 좀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요. 그래도 이 정치 경험도 없고 여야 막론하고 이런 분을 그 현역 정치인들 다 제치고요. 1위로 네. 이게 여론조사에서 선정을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네. 특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 정치인도 아닌데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 둘 곳을 찾았다. 구심점으로 윤석열 총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장관과 네. 여당 의원들에게 항거하는 모습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이 아니냐. 결국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많은 분이 문자 주시는데요. 8709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셨고요. 3141님도 추미애 장관 공독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헤드라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맞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 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미애 장관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추미애 장관 없었으면은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안 했으면 네.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등 공신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정무특보가 아니냐 그런 판단도 듭니다. 정무특보요.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한 곳에서만 나온 것이고 또 여론조사 자체도 뭐 미국 대선에서도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점들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참 흥미로웠던 게 이게 세대별로 뭐 지역별로 쫙 이렇게 분류해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20대 그리고 무당층에서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20대는 각종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약간 더 보수 우파화가 됐어요. 이미?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네. 무당층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윤석열 총장이 보수 우파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에는 이렇게 무당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지지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의 조그마한 눈덩이가 언덕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갈수록 계속 이제 눈덩이가 커지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제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던 흥미로운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충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7군데 권역에서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한 군데만 빼놓고는 전국 7군데 권역에서 더 높은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면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 당 지지율보다 우리가 더 외연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구나라고 좀 위안을 삼아도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윤석열 총장을 포섭하고 영입을 하면 이런 전제인가요? 저는요, 윤석열 총장이 사는 길을 국민의힘으로 직접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 프랑스의 마크롱과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에 그때 예를 따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외부에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네. 그 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만약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예.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러면은요. 지금까지 지지했던 뭐 중도층이라든지 기타 정당 지지하는 분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 네, 외곽에서 예.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철 소장께서 윤석열 총장이 정무 특보가 지금 되신 것 같은 말씀이시네요.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자, 앞서서 말씀 주실 때 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야권 지지자들이 드디어 기대고 의지할 대상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미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그 네. 말씀은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신기루거나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앞으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삼각구도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아요.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 있는 한 이 구도는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야당에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없어서. 만약에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넘어가겠지만 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야권을 지지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눈덩이 비유를 했는데요. 예. 의원님 그 눈덩이가 눈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혼자 힘으로는 눈사람이 되지 못해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누군가 있어야죠. 예. 네, 윤석열 총장이 반기문, 고건 전 후보들처럼 그렇게 중도에 사퇴하지 않으려면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유능한 사람들을 주위에 둬야 된다. 혼자 힘으로 하면은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 난다.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네. 자, 그 말씀은 지금 3자 구도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구도가 올해 가긴 갈 것인데 그 구도가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조언이라든지 조력자 중간에 다른 도와주는 분들을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에 나 안 해.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라고 출마를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완전히 야권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붕괴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윤석열 총장 너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고 야권 후보가 아니야. 너는 그냥 지금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야. 넌 여당 사람이야. 이렇게 배척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김종인 대표도 위원장도 그러시고. 근데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네. 만약에 지금 그래 윤석열 총장 우리 국민의힘으로 와서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해 경쟁해 이렇게 하는 순간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봐 너는 국민의힘과 내통을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야. 너 빨리 그만둬. 추미애 장관 공격할 거고 여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정치인 공격이 올 거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야권의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극복을 해야죠. 윤석열 총장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자 언제까지 박근혜, 이명박 그러한 분들의 덫에 걸려서 정권을 계속 잃어버리고 선거에서 계속 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죠. 극복해야 될 문제다.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 오셔야 됩니다. 할 말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에 꼭 모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032님께서 장 소장님 분석이 정확한 것 같네요 라고 주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명확한 또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